당신 통장에 3천만 원 있으면 360만 원 뺏겨도 괜찮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투자도 안 했습니다. 그냥 통장에 넣어뒀을 뿐입니다. 3개월 만에 증발했습니다. 환율 1481원. 이 숫자가 당신 돈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말이죠. 분당에 사는 김영호 씨, 37살, 회사원, 아내와 초등학생 아들, 평범한 중산층 가장입니다. 그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아들 도시락을 싸는 아내 옆에서 커피를 마십니다. 오늘도 힘내자. 출근길 지하철에서 뉴스를 봅니다. 야근하고 집에 오면 밤 10시. 잠든 아들 얼굴을 보며 생각합니다. 이 녀석 대학 보내려면 얼마나 모아야 하지? 평범합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어젯밤 그는 잠을 설쳤습니다. 퇴근길에 본 환율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1300원대였는데 200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불안합니다.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가 모르는 게 있습니다. 2025년 12월 15일, 바로 어제 한국은행이 조용히 올린 공문 하나. 제목 긴급 여신 지원체계 구축. 뱅크런. 그 단어가 28년 만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당신은 뱅크런이 뭔지 아십니까? 은행 앞에 줄 서는 광경? 아닙니다. 그건 옛날 얘기입니다. 2023년 3월 9일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오전 9시 직원들이 커피 들고 출근합니다. 정상 영업. 오후 6시 예금 420억 달러 중 85%가 증발했습니다. 한화로 42조 원. 하루에 사라진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97년엔 줄을 서야 했습니다. 지금은 클릭 한 번입니다. 고객들이 안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전액 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끝입니다. 1997년 IMF 때를 기억하십니까? 새벽 5시 은행 앞에 줄을 섰습니다. 번호표를 받았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차례가 안 왔습니다. 그때 저는 어렸습니다. 하지만 기억합니다. 아버지가 퇴근하고 오시면 항상 웃으셨는데 그해 겨울부터 웃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가 몰래 우시는 걸 봤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아버지 회사가 부도났다는 걸. 그해 겨울 대한민국 가장들은 울었습니다. 말없이 혼자서. 힘들었지만 그래서 시간이 벌어졌습니다. 정부가 대책을 세울 시간, 한국은행이 돈을 풀 시간, 최소한의 방어막을 칠 시간. 지금은 전 국민이 동시에 스마트폰을 듭니다. 동시에 은행 앱을 엽니다. 동시에 전액 인출 버튼을 누릅니다. 10분이면 끝납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예금 인출 속도 비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워싱턴 뮤추얼은행, 미국 6위 대형 은행이었습니다. 열흘 동안 예금의 10%가 빠져나갔습니다. 당시에는 이게 재앙이었습니다. 역사에 기록될 정도로 심각한 뱅크런이었습니다. 2023년 실리콘밸리 은행. 단 하루 만에 85%. 차원이 다릅니다. 비교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움직였습니다. 긴급 여신 지원 체계. 내용은 간단합니다. 은행이 가진 대출 채권을 담보로 한국은행이 긴급 자금을 빌려준다.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담보 심사를 해야 합니다. 서류를 검토해야 합니다.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루, 이틀, 디지털 뱅크런은 몇 시간이면 끝납니다. 심사하는 동안 은행이 무너집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 은행에 동시에 뱅크런이 일어나면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동시에 터지면 한국은행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2023년 미국 3개 은행이 동시에 무너졌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시그니처 은행,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미국 연준이 총동원됐습니다. 재무부가 나섰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담화를 발표시머 했습니다. 그래도 막기 힘들었습니다. 미국입니다. 기축통화국입니다.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도 허둥댔습니다. 우리는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그는 요즘 매일 욕을 먹습니다. 환율 올라간다고 욕 먹습니다. 금리 정책 잘못했다고 욕 먹습니다. 경제 망친다고 욕 먹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그 자리에 앉아도 욕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미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입니다. 2001년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 M2 통화량 증가율. 쉽게 말해서 돈을 얼마나 찍었느냐. 38.7%. 미국은 33.2%. 이상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우리보다 낫습니다. 미국은 기축통화국입니다. 달러는 전 세계에서 씁니다. 미국이 달러를 찍으면 전 세계가 나눠 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분산됩니다. 우리는 원화는 대한민국에서만 씁니다. 5천만 명이 나눠 씁니다. 우리가 돈을 찍으면 우리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국보다 돈을 더 찍었습니다. 경제 규모는 13위인 나라가, 기축통화도 아닌 나라가 38.7%. 결과는 화폐 가치 폭락.
3개월 만에 원화 가치 12% 증발. 누가 책임질까요? 정부요? 한국은행이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입니다. 2020년 코로나. 기억하십니까? 정부가 돈을 뿌렸습니다.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대출 규제 완화. 국민들은 환호했습니다. 정부가 일을 한다. 돈 준다. SNS에 인증샷이 넘쳤습니다. 그 돈 어디서 났을까요? 하늘에서 떨어졌을까요? 찍은 겁니다. 한국은행이 찍어낸 겁니다. 2021년 부동산 광풍이 불었습니다. 은행들이 대출을 마구 내줬습니다. 영끌, 미투, 패닉바잉. 30대 신혼부부가 10억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대출이 8억이었습니다. 지금 안 사면 영원히 못 산다. 모두가 미쳤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 심정. 결혼하고 아이 낳으면 집이 필요합니다. 전세 전전하다 지칩니다. 우리 아이한테 안정적인 집을 주고 싶습니다. 그 마음 누가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결과는 냉정합니다. 가계부채 1968조 원, 곧 2000조 돌파합니다. GDP 대비 100% 넘었습니다. 세계 5위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위 스위스, 2위 호주. 이 나라들 1인당 GDP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7만에서 8만 달러입니다. 우리는 3만 5천 달러. 절반입니다. 소득은 절반인데 빚은 비슷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2025년 12월 10일 IMF 총재 크리스탈리나 거르기예바. 그녀가 전 세계 앞에서 한국을 지목했습니다. 국가 채무 급증에 대한 완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내년에 확장 재정 속도를 줄여야 한다. 대놓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대한민국. IMF 총재가 특정 국가를 콕 집어서 공개적으로 경고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외교적으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숫자를 보겠습니다. 2020년 국가채무 846조 원, 2025년 1172조 원, 5년 만에 326조 원 증가, 38.5% 급등,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15% 증가. 우리는 2배 이상 빠릅니다. 선진국 중에서 가장 빠르게 빚이 늘고 있습니다. 국가도 빚, 국민도 빚, 둘 다 빚쟁이면 누가 갚습니까? 그리스 기억하십니까? 2010년 그리스 국가부도 위기. 그리스도 똑같았습니다. 정부가 빚을 냈습니다. 국민도 빚을 냈습니다. 경제가 좋을 때는 문제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다 터졌습니다. 그리스는 결국 IMF 구제 금융을 받았습니다. 조건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극단적 긴축, 공무원 30% 감축, 연금 40% 삭감, 세금 폭탄. 한 나라가 거덜났습니다. 젊은이들이 떠났습니다. 노인들은 연금이 잘려 굶었습니다. 자살률이 치솟았습니다. 아테네 거리에서 할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평생 낸 연금 40%가 잘렸습니다. 약을 못 샀습니다. 병원을 못 갔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일까요? 그리스 경제 10년 침체. 2024년 현재 아직도 회복 못했습니다. 거르기에바의 경고는 이겁니다. 지금 방향 틀지 않으면 5년 안에 위기 온다. 1997년을 기억하십시오. IMF는 위기 6개월 전에 경고했습니다. 한국 위험하다. 구조조정 필요하다. 우리 정부는 무시했습니다. 우리 경제는 튼튼하다. 외국인들이 과민 반응이다. 결과는 1997년 12월 3일 IMF 구제금융 신청. 온 국민이 금반지를 모았습니다. 그때 금반지 모으던 사람들. 지금 60대, 70대가 됐습니다. 그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또 그런 일 올 수 있을까요? 눈빛이 달라집니다. 몸이 기억하는 겁니다. 그 공포를 시장금리 11월 2.4%, 12월 3.03%, 한 달 만에 0.63%포인트 상승. 이게 뭔지 아십니까? 시장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위험하다. 돈 빌려주기 싫다. 신용경색입니다. 돈이 돌지 않는 겁니다. 한국은행이 뭘 했을까요? 2025년 12월 12일 국고채 단순 매입 1조 5천억 원, 3년 만에 처음입니다. 효과는 미미합니다. 금리 여전히 3% 위. 시장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김용호 씨는 또 모릅니다. 그가 10년간 가족과 주말을 보냈던 곳 롯데백화점 분당점 배점합니다. 30년 역사 서현역 바로 앞 분당 최고의 입지. 그런 곳이 문을 닫습니다. 분당이 어떤 동네입니까? 대한민국 중산층의 상징입니다. 그 동네 백화점도 못 버팁니다. 김용호 씨 아들이 좋아하던 장난감 가게, 아내와 기념일마다 갔던 레스토랑, 가족의 추억이 담긴 곳 사라집니다. 분당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판교 현대백화점입니다. 차로 10분 거리. 사람들은 10분을 더 갑니다. 왜? 더 좋으니까, 더 크니까, 더 있어 보이니까. 이게 초양극화입니다. 신세계 강남점 연매출 3조 3천억 원. 전국 백화점 상위 4개 합계 10조 원. 나머지는 다 합쳐도 이것보다 적습니다.
1등 아니면 죽습니다. 2등도 없습니다. 3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기업만 그럴까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위 10% 자산 증가율, 연 15%. 부자는 더 부자가 됩니다. 하위 50% 자산 증가율, 0%. 제자리입니다. 아무리 일해도 늘지 않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중산층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떨어지거나. 김영호 씨는 어디로 갈까요? 야,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불안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나보고 뭘 하라고? 방법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위기 대비법 3가지입니다. 첫째, 달러 분산. 전문가들은 비상금 일부를 달러로 보유하라고 합니다. 치프르만이라도. 환율이 오르면 방어막이 됩니다. 환율이 내리면 안전하게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손해 볼 일 없다는 겁니다. 둘째, 현금 비중 확대. 주식, 코인, 부동산 다 좋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오면 현금이 왕이라고 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현금 들고 있던 사람들이 반값의 자산을 쓸어 담았습니다.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 기회라는 거죠. 셋째, 부채 점검. 고금리 대출부터 정리하라는 조언이 많습니다. 카드빚, 신용대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빚이 적으면 버틸 수 있고 빚이 많으면 쓰러진다는 겁니다. 이 3가지. 달러 분산, 현금 비중, 부채 정리.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긴급 여신체계 시행, IMF 거르기 에바의 경고, 원달러 환율 1,500원 터치 초읽기, 시장금리 3%, 신용경색 진행 중, 롯데백화점 분당점 폐점, 초양극화 가속. 이 모든 게 2026년에 벌어집니다. 김영호 씨는 내일도 출근합니다. 만원 지하철을 탑니다. 야근을 합니다. 아이 학원비를 걱정합니다. 대출이자를 걱정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알았습니다. 발밑에 균열이 있다는 걸. 그래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 그는 아내와 이야기할 겁니다. 여보, 우리 재정 상태 한번 점검해보자. 불안하지만 외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당신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1997년은 보였습니다. 은행 앞에 줄이 섰습니다. 뉴스에서 매일 떠들었습니다. 온 나라가 패닉이었습니다. 2025년은 보이지 않습니다. 거리는 평화롭습니다. 카페는 만석입니다. 해외여행객은 역대 최다입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환율 1481원, 가계부채 1968조, 국가채무 1172조, 시장금리 3.03%. 신호는 이미 왔습니다. 당신이 볼 것인가? 외면할 것인가? 그것이 2026년 당신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뉴스는 팩트만 던지고 끝입니다. 정부는 괜찮다고만 합니다. 전문가들은 어려운 말만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이슈팡은 다릅니다. 당신이 두려울 때 무엇을 봐야 하는지, 당신이 흔들릴 때 어디를 잡아야 하는지 끝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힘, 이슈팡이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당신의 2026년 이슈팡이 함께합니다.